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맹상의 목장입니다. 오늘은 무토일간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겠는데요.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2025 을사년 운은 천간은 정관 을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사화 편인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자, 그럼 인묘월 관살격과 진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월의 무토는 편관격이고요. 묘월의 무토는 정관격, 진월의 무토는 격국용어로 비견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간과 같은 동기오행을 격국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 진토 안에 있는 지장간 글자가 천간에 투한 것으로 격국을 정하는 것인데 편의상 비견격이라고 붙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인월의 무토 편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포태에서 이 장생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장생이라는 성분은 갓난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장생은 반드시 자기를 후원해주고 케어해주고 보호해주는 이 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편관격이라 하면 대체로 직장을 다니는 명인데 이렇게 편인 장생격인 경우에는 직장운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명인데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이 장생이라는 성분은 갓 태어난 갓난아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잘 나가는 그러한 무토일간이 독립을 해서 자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10중8구 안 좋은 결과로 귀결이 돼요. 왜냐? 이 장생이란 성분은 반드시 자기를 케어해주는 보호해주는 뒷배 보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장생, 갓 태어난 아이는 회사라는 커다란 보호막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고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착각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면 10중8구 그 사업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인월에 태어난 무토일간 편관 장생격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토일간이 운에서 맞이하는 운은 사화 편인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런데 인과 사는 형에 걸리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형과 충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어요. 그만큼 을사년은 형과 충이 되는 명조가 운의 체감이 가장 크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형에 걸리면 형살, 형액으로 불리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명이 있고 형발, 형기로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형살, 형액으로 작용되는 명은 구설수로 인한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면 무토일간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는 편관과 편인, 관과 인수가 형에 걸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형살, 형액으로 귀결이 되면 직장, 취업, 학업, 운서운이 무토일간하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형발, 형기가 되면 이 형살이 전화위복이 돼서 무토일간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예를 들어 인목과 사화에 품고 있는 각 지장간들이 천간으로 튕겨져 나올 때 각 지장간과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있으면 형살로 귀결이 되고 음간의 글자가 없을 경우에는 형발로 귀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월의 무토일간이 형살에 걸리는 명조는 이러한 요소들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고 형발로 작용되는 명조는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다음은 묘월의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운도 사화 편인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관인상생하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고 그리고 묘목의 을목과 사화의 경금이 을경암합하는 운이 작용되는 운이에요. 일단 관인상생된 구조는 직장, 취업, 학업, 문서,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특히 사화 편인이 천간에 정관 을목을 달고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체감이 강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묘목과 사화가 을경암합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을이라는 것은 정관이고 경이라는 것은 식신입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정관은 남자를 의미하고 식신은 자식을 의미하는 성분이에요. 이렇게 정관과 식신이 합하는
결책관 합을 하는 운에는 자식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는 그런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운에 결혼하는 운으로 발현될 공산이 아주 커요. 그래서 묘래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을사년의 운에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성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진월에 태어난 무토일간도 운에서 사와 편인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편인이 비견을 생하는 운으로 맞이하는 운이에요. 편인이지만 이것도 인수로 작용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인수가 나를 생해주는 것보다 이 비겁을 먼저 생해주기 때문에 달고 오는 이 정관 을목을 무토일간이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견이 먼저 차지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문서, 학업, 직장, 취업, 그리고 이성 운에 있어서는 진월의 무토일간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하지만 일지로 사와 편인을 끌고 올 수 있는 합의 연결고리가 있는 명조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또 운은 아니에요. 일단 비견을 거치고 친구, 동료를 먼저 거친 다음에 본인한테도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성운이 불리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명이 여성의 명이라 하면 무토일간이 운에서 관인상생하면서 이성과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 진토, 이 비견에 을목정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견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갔다 온 돌싱남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진월의 무토일간도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4, 5월 인수격과 미월, 월, 겁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무토는 편인격이고 5월의 무토는 양인격이에요. 미월의 무토는 월, 겁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먼저 4월의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같은 사와 편인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계속 언급했지만 같은 글자를 맞이하는 운을 복음의 운이라고 했고 이 복음의 운은 밀어내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4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이 권록으로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라는 성분은 결재권 자격증을 또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명이 만약에 의사라 하면 페이닥터로 직장을 다니는 명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사와 편인 운을 맞을 때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동종업으로 바뀔 공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글자 2개 이상이 왕자라고 했어요. 이 왕 글자는 왕자충 세자발해서 약한 글자를 충해서 그 약한 글자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 약한 글자에 문제가 생기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해수가 원국에 있다 하면 이 해수는 편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운에 이 해수라는 글자가 뽑혀나가서 편재, 큰돈, 즉 유동재든 사업재든 뭉칫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운이에요. 다음은 5월의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운도 사와 편인 인수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5월의 무토일간은 양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제왕이에요. 그래서 단체나 조직에서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명인데 어쨌거나 이 오화도 인수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결재권이 있는 명이에요. 이러한 명이 운에서 또 편인 사화를 맞이한다는 것은 인수 혼잡도 되고 인수 타과도 돼요. 인수가 과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면 인수 혼잡된 경우에는 이 인수라는 성분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운에서 또 사편인 운을 맞이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아지는 운으로 작용돼서 결단력과 실행력이 부족한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오미 방합국을 이룰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가 많을 경우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나 이 진로에 있어서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고요. 이렇게 인수가 과할 경우에는 달고 오는 이 정관이 설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길신의 성분인 이 정관이 설기가 심해져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다음은 미월에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운도 사와 편인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편인이 겁재를 생하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이 인수라는 성분은 비겁을 먼저 생해주기 때문에 진월처럼 문서, 학업,
직장, 취업, 그리고 이성적인 면에서는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미월의 무토 일간이 여자의 명의라 하면 이성운이 불리하게 발현되는데, 여기서도 미중 을목과 사중 경금이 식관 암합을 해요. 이렇게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는 운에 여자는 자식과 남자를 만나는 운으로서 이성운이 아주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겁재에게 가는 운으로 작용돼서, 그래서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무토일간도 사오미 여름 화의 계절에 태어난 명은 제1선으로 조후용신으로 임계수 수오행이 반드시 필요한 명이고요. 다음은 신유월 식상격과 수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월의 무토는 식신격이고 6월의 무토는 상관격, 수월의 무토는 편의상 비견이라고 해서 비견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신월의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지지의 운은 사화 편인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사화신은 형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일간보다 이 무토일간이 사신형에 걸렸을 때 더욱 불리하고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형도 걸리지만 편인 도식의 현상도 같이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간보다 무토일간이 더욱 불리하고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라는 거예요. 식신격인 무토일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운에서 편인운이 오면 편인은 식신을 도식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식신이라는 것은 내 하는 일 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 진로를 이 편인이 방해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운이 편인 도식하는 운이에요. 거기에 형까지 걸리는 운이다 보니 신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은 더욱더 돌아버리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형설혁 액으로 작용이 되면 구설로 인해서 법적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고요. 그나마 형발이 되면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기가 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은 일사년에는 더욱더 그 운을 자세히 세심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어요. 다음은 6월의 무토일간도 사화 편인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사하고 유가 반합을 해서 식상을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원국이 상관격인데 운에서 이 상관을 극하고 통제해주는 인수운이 왔지만 결국 다시 식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상관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관 기운이 강해지면 기본적으로 이 상관이란 것은 정관을 극해서 상관 경관하는 운으로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의 무토일간은 사화 편인운을 맞이할 경우 변동수가 생길 수 있고요. 또한 구설수가 또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 수월의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사화 편인이 비견을 생하는 운으로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사화 술은 귀문 원진에 걸리는 살이라고 했습니다. 귀문 원진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귀신에 홀려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귀무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토일간이 맞이하려고 했던 이 정관 을목을 술토 비견이 먼저 채가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렇게 무토일간이 운에서 정관을 달고 온 이 관을 인수로 인생신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술토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의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일사년은 형제, 친구, 문서, 직장 이런 쪽에서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고요. 또한 여자의 명의라 하면 이성운도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해자월 제격과 축월 월겁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해월의 무토는 편제격이고 자월의 무토는 정제격, 축월의 무토는 월겁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해월의 무토가 맞이하는 운은 운에서 사화 편인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충이 작용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충도 형처럼 충설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있고, 충발 충기로 전화위복돼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충살은 파괴 이온의 물상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동수라고 했어요. 어쨌거나 이 이동수는 충하는 운에 발현이 돼요. 그런데 재성과 인수가 만나는 운이고 충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재성과 인수가 만나게 되면 문서와 재물의 치환작용이 발생하는 운이에요. 그럼 해월에 태어난 이 무토일간이 운에서 문서운을 맞이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문서를 취하는 운으로 발현되는 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충살로 작용되는지 충발 충기로 작용되는지도 반드시 여기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언급하지만 각 글자에 숨겨져 있는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음간의 글자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 무토를 합하는 개수, 경금을 합하는 을목, 병화 합하는 신금이 없거나 해수에 있는 갑의 글자와 합하는 기토, 임수와 합하는 정화가 없을 경우에 충발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수의 글자 기물도 깨지지 않고 사화의 글자 기물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투자해서 취득한 이 문서가 재물로 다시 치환돼서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기로 작용될 때도 전화위복돼서 재물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입니다. 다음은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화 편인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도 재성과 인수가 만나는 운이기 때문에 재물과 문서의 치환 작용이 발현될 수 있는 운인데요. 그리고 자수와 사화는 자사태지의 조합이라고 했어요. 이 또한 계속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태지의 물상은 끊임없이 잉태하는 모습이라 했고 한마디로 일을 만들어내는 작사하는 것을 태지의 물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성과 인수, 돈과 문서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서를 잡아서 돈으로 만들까? 아니면 투자할 만한 문서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묘나 신이 있으면 형에 걸려 변개한 현상으로 발현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묘가 있으면 자묘형, 신이 있으면 사신형에 걸리는데 이렇게 태지가 형에 걸리면 아주 변개하고 변태스러운 현상으로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문서를 잡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괴하게 변태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자사태지의 관계입니다. 이 태지에 형이 걸릴 때 있는 물상이에요. 그래서 자월의 무토일간이 묘가 있는지 신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축월의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사화 편인이 겁재를 생하는 운으로 맞이하는데 이때는 사화하고 축이 반합을 해서 식상을 만들어내는 운으로 변해요. 본래 이 무토일간이 날라오는 이 정관 을목을 관인상생해서 취하라고 하는 운이지만 이것이 겁재한테 가기 때문에 일단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이것이 사하고 축이 식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식상이라는 것은 일단은 불평불만이에요. 축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이 직장을 다닌다 하면 이것이 식상으로 변해서 운에서 또 정관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진로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축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은 상관성이 강해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변동수가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오늘 무토일간 지지의 운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토일간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